소프트웨어 가격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타트업을 하면서 했던 것은 기업용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가격을 정해야 하는데 가격 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지금 제가 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여기 자연휴양림에 왔는데 저쪽 군부대에서는 사격 훈련을 하고 있고 이쪽 편에서는 지금 벌목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냥 소음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했던 회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였고 서비스를 시작할 때 가격을 정해야 했습니다. 대체 가격을 얼마로 해야 되는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결과론적으로는 좋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를 해서 초기 2~3년은 그것 때문에 조금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격을 정할 때 이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독형으로 서비스 하기를 원했어요. 월 사용료를 내고 혹은 연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판매 정책을 세웠는데, 그러면 월 사용료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있었어요. 이용량이 적은 고객은 적게 지불하고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많이 지불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했고요. 어떤 사용하는 기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가격 정책을 다르게 할 거를 이제 생각을 했어요. 구독형, 흔히 이제 SaaS라고 하죠. SaaS. 지금 이 소리 들리나요? 피숑 피숑 하는 소리. 이 저쪽 군부대에서 뭔가 사격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엥 하는 소리는 옆에서 벌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이게 무슨 휴양림이야. 지금이 2시거든요. 일단 한 5시쯤 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5시부터 촬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은데 큰일 났네. 저 소리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얘기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도 계속 해봅시다. 런칭하기 전에 이제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근데 저도 최근에 안 건데 왜 이렇게 그 스타트업을 끝내고 나니까 스타트업에 관한 것들이 많이 보이는지, 뭔가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고서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건지, 하여튼 어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가격을 정할 때는 밸류와 코스트 사이에서 가격을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는 물건, 제품,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의 어떤 가치, 그리고 코스트는 그걸 만드는 사람이 그거에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어서 손톱깎이가 있다고 해볼게요. 손톱깎이를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느끼는 편리함과 필요성과 가치, 그리고 손톱깎이를 실제로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시장에서 유사한 제품의 가격을 참고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걔네들도 그런 원칙을 가지고 가격을 정했던 거고, 처음에 가격을 정할 때 그때도 그 기준으로 가격을 정했겠죠.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가 한 달 사용료가 10,000원에서 15,000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약간 뭔가 그 사용하는 기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그리고 어도비 CC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정도 하나요? 10,000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는데 얼마가 적당할까? 근데 솔직히 어도비는 좀 비싸잖아요. 웬만하면은 저도 어도비 거 쓰고 싶은데, 정품으로 쓰고 싶은데, 개인이 그 구매해서 구독하면서 쓰기에는 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개인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에 가까우니까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어떻게 되나 좀 찾아봤어요. 보통 뭐 20-30만 원 정도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하나가 이카운트 ERP라고 4만 원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막 노래가 떠오르네. 아마 제 생각에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중에서 제일 싼 게 아닐까. 근데 요즘에는 뭐 세무 회계 뭐 이런 거 해주는 그런 기능만 하는 앱 같은 경우도 나오고 해서 뭐 더 싼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참고했던 거는 이카운트 ERP였어요. 그래서 이카운트 ERP보다 더 싸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물류에 관한 기능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왠지 더 싸야 될 것 같았어요. 사실 코스트와 밸류 사이에서 가격을 정해야지 맞는 건데, 코스트도 생각 안 하고 밸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다른 회사 제품들하고 가격 비교해 가지고 그냥 가격을 산정한 거죠.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격을 정하는 어떤 방법론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국내의 소프트웨어가 사실 많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해외 거를 참고하기에는 조금 뭐 물가나 아니면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가격 뭐 이런 것과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못하고 가격을 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밸류만 놓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희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서비스 하기 전에 몇 개 물류 창고에서 테스트도 해봤고, 그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월 3만 건 정도 출고하는 물류센터라면 우리 서비스를 도입하면 연간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상당히 과장 없이 실제 데이터거든요. 그걸 통해서 줄어드는 인건비와 효율성, 뭐 재고 손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상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8천만 원 정도의 연간 이익을 볼 수 있다. 뭐 좀 더 과장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실제로 뽑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게 광고를 했죠. 그 정도의 물량으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다라면은 한 월 20만 원 정도에서 20에서 3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연간으로 치면은 25만 원이라고 잡고 뭐 연간 3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연간 300만 원을 지불하고 8천만 원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본다라면은 이거는 완전 꿀 아닌가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제가 비용 책정을 잘못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지불한 돈에 비해서 얼마 정도의 밸류를 획득하면, 얼마 정도의 가치를 획득하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을까. 뭐 다이소에서 2,000원 주고 산 물건인데 의외로 되게 잘 써가지고 정말 뭐 이거는 2,000원이 아니라 20만 원 값 했다, 막 이런 느낌 드는 제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뭐 좋다고 해가지고 10,000원 주고 샀는데 좋지도 않고 쓰지도 않게 되고 이렇게 되는 물건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불한 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얻게 되면 이거 돈값 했다, 이 정도로 느끼냐. 그게 평균 한 10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2,000원을 주고 산 물건인데 2만 원 정도의 효용 가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잘 산 물건. 20만 원 주고 샀는데 정말 200만 원어치의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정말 잘 산 물건. 물론 이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걸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소프트웨어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365를 구독을 하는데 거기서 그냥 워드로 타이핑만 한다라면은 사실 그 가치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거고, 워드도 쓰고 엑셀도 쓰고 뭐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제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 차별은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불한 돈의 10배 정도의 가치를 획득하면은 이거 돈값 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월 3만 건 정도 출고시키는 물류센터에서 저희 시스템을 사용해서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실제로 절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들은 연간 800만 원을 지불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800만 원을 지불해도 이거 정말 돈값 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얼마라고 했죠? 300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은 8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는 800만 원에 팔아야 될 물건을 300만 원에 엄청 싸게 판 거예요. 이 가격 책정을 잘못한 거죠. 물론 800만 원이었으면 들어오지 않을 고객이 3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들어왔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 문제는 차치해 두고, 그러면 그 다음은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서 서비스 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느냐. 근데 이게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심플해요. 그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그리고 그거를 가공하는 비용, 그거를 가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공장과 인건비, 이런 것들만 계산을 하면은 가격을 쉽게 뽑을 수 있겠죠, 원가를. 근데 소프트웨어는 원가를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단 한 명을 위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라면은 그냥 온전하게 그냥 개발비가 다 코스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럼 몇 명이 사용했을 때까지를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할 것이냐, 그걸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개발하는데 100만 원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100만 명이 사용한다라면 이거의 원가는 1원이 되는 거고요. 10,000명이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원가는 1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몇 명이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우리가 들어간 그냥 비용만을 계산해 보자. 뭐 멤버스로 따져서 계산을 하든 전체적인 비용으로 총합해서 계산을 하든, 그래서 뭐 10억이 들었다. 몇 명이 사용을 할 것이냐, 그거를 다시 몇 달 동안 사용할 것이냐, 그랬을 때 원가는 얼마인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해 볼게요. 10,000명이 사용할 것 같아요. 한 번 사용한다라면은 한 5년 정도는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면 60개월, 5년이면 60개월, 10,000명이면은 2개 곱하면은 60만 개월이 나오죠. 그러면 10억이에요. 개발비가 10억인데 그걸 60만 개월로 나눈다. (10억) 나누기 60만, 1666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일단 개발비는 1666억 원이 되는 거고, 그냥 쉽게 1700원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서버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사스기 때문에. 서버 운영 비용이 뭐 대략 한 달에 뭐 1,000원이 든다고 해요. 그냥 1인당 1,000원. 그러면은 2,700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운영도 하고 뭐 또 해야 되니까 그거는 한 1,300원. 그렇게 해서 그럼 4,000원. 원가 4,000원? 원가 4,000원에 그러면 월 이용료 5만원? 월 이용료 5만원 이렇게 잡으면은, 와, 원가 엄청 싸네. 이거는 그냥 예시니까. 자, 지금 원가로 계산한 게 뭐였죠? 최초의 개발비, 서버비, 그리고 운영비.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원가 계산할 때 이 운영비에서 엄청 많은 거를 놓쳐요, 사람들이. 개발 원가가 1,700원인데 개발비가, 운영비는 1,300원이다. 개발하는 정도의 인력으로 10,000명의 사용자를 서포트한다.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이미 개발은 다 끝났고, 미처 발견되지 못한 버그나 좀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뭐 이런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1,300원을 잡은 거죠. 그냥 개발했던 인원이 그대로 뭐 이렇게 쭉 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해보면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개발했던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운영 인력으로 필요하고 고객 관리 인원으로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서비스가 사용자가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될 때 그 여타 운영비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계산을 좀 더 여유 있게 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코스트를 아주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코스트도 좀 생각을 했고, 밸류에 대해서는 좀 더 낮게 잡았고, 거기서 이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이제 가장 싸게 알려진 이카운트 ERP의 가격을 보고, 우리도 4만 원 안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가격을 잡은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막상 고객들을 만나보면은, 고객들은 3만 원이면 사용하고 5만 원이면 사용 안 하고 이런 고객들은 많지 않아요. B2B인 경우에. 개인들은 3만 원이냐 5만 원이냐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만, 기업에서는 3만 원, 5만 원은 중요한 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유료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냐 안 쓸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만 해요. 그러니까 유료를 쓰기로 결정을 했다라면은 그게 저는 한 10만 원 이상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10만 원 초반선까지는 진짜 1도 고민 안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면은 좀 비싼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10만 원 초반까지는 유료 서비스를 쓸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절대 고민할 가격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B2B 소프트웨어는 무조건 10만 원 이상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를 3년 서비스하고 안 거라서 좀 더 빨리 알았으면은 초반에 그렇게 싸게 안 팔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가격 정책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보자면은, 아주 기본 기능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3만 원 정도면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했고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쭉쭉쭉 증가하는 그런 방식이었고, 최대 80만 원 이상은 넘지 않게끔 초반에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150만 원, 300만 원, 380만 원 이런 요금제도 나중에 계속 추가를 하긴 했지만, 초반에는 3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근데 이게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저희는 어쨌든 사용량이 적으면은 적게 지불하게 하는 게 어떤 이 클라우드 방식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가격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격을 매겼는데, 솔직히 아주 적게 사용하는 고객이나 많은 양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고객에 대한 응대를 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결제 관리라든가 어쨌든 우리 그 공수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적게 산정을 한 거죠. 아까 그 코스트를 너무 낮게 산정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그런 건데, 아주 싸게 이용하는 고객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가격에 관리 비용이 녹아져 있었어야 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3만 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객이 유입이 됐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원짜리도 쓸지 말지 엄청 고민하고 결국엔 안 쓰고 그런 고객들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은 3만 원이어서 쓰고 안 쓰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유료 서비스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 서비스를 쓴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 고객은 10만 원 이상도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가격을 결정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잘못했던 부분이고, 반대로 저희가 잘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냥 사용량이 증가하면은 계속 요금이 증가하게끔 이런 구조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를 5,000건 보내던 업체가, 그 업체도 성장을 하겠죠. 성장을 해서 한 3만 건이 되면은, 기존에 30만 원을 내고 사용을 하다가 한 5만 원만 더 내면 30만 건을 소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5만 원 정도 더 내야지 3만 건, 늘어난 2만 5천 건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를 잡았어요. 업체가 계속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도 매출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되게 잘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용이 너무 증가하니까 힘들다라고 불만을 표현하는 업체도 있긴 했는데, 그런 업체들보다는 일단은 매출이 늘면 기분은 좋으니까 비용도 기꺼이 지불하는 회사들이 많았고, 같이 신나는 거잖아요. 그쪽도 매출이 느니까 좋고 우리도 매출이 느니까 좋고.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한 4만 원 정도 요금을 내고 사용을 했는데 1년 만에 한 80만 원 정도로 요금이 늘어났어요. 그 업체는 1년 사이에 엄청 성장을 한 거죠. 그 덕에 저희도 매출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한정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 상한선을 정해서 여기 이 요금까지는 넘지 않게끔, 일정 요금 이상부터는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책정을 하긴 했습니다. 초기에 되게 낮은 금액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맥스치까지 올라간 업체들도 꽤 많았고, 그걸로 인한 매출 증가 효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용 소프트웨어를 보면은 좀 되게 요금체계가 단순하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입문자용 패키지, 전문가용 패키지, 그런 식으로 한 두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소프트웨어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은 개인용이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그런 체계로 만드는 게 그것도 좋은데, 기업용 같은 경우는 조금 복잡해져도 어느 정도 사용량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월 40만 원부터는 무제한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40만 원 이상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B2C 같은 경우는 고객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까지만 받아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더 숫자를 모으면 된다 이렇게 되지만,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모을 수 있는 기업 숫자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 개념은 밸류와 코스트 그 사이 어딘가에 가격을 정해야 돼요. 근데 이 가격이 밸류에 너무 근접해 버리면은 사용하는 고객이 이거 썼을 때 진짜 잘 썼어, 이거는 정말 돈값 하는 소프트웨어야, 이렇게 느끼기는 조금 부족하고, 그래도 쓸만하긴 한데 조금 비싸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트를 생각했을 때 너무 코스트 쪽으로만 가깝게 하면은 매출은 나는데 이익은 너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냥 경쟁 업체와 유사하게 가격을 정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선 두 가지를 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줄 수 있는 밸류보다 더 많은 밸류를 주거나, 아니면은 남들이 이걸 개발하는데 들인 코스트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는 개발을 하거나, 뭔가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서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고객 응대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비용을 낮추거나, 만약에 유사한 어떤 경쟁 상대가 없는 소프트웨어다 라고 할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기준으로 책정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의 10분의 1 가격 정도 맞추면은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연간 10억 원 정도의 효율이 있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 가격은 연간 비용이 1억이어도 충분히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사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가치는 연간 100만 원 정도인데 우리의 개발 비용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00만 원에 팔면은 살까요? 안 사겠죠. 사용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2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개발을 하면은 기업에게는 2억 원 정도의 어떤 효용성을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여야 되고, 그러면 그 200만 원 들여서 개발한 거를 우리는 2천만 원에 팔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사이에 1800만 원은 이제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는 무언가를 개발할 때 그 개발한 비용보다 100배의 가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우리는 10배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거는 20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2억 원까지의 가치는 줄 수 없다,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만 줄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300만 원에 팔되 대신에 파는 곳을 저변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던 물류 관리 소프트웨어는 사실 물류 회사나 이커머스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처음에 그것을 타겟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밸류를 창조하지 못한다라면은 좀 더 방향을 바꿔서 이게 이커머스나 물류 기업 아닌 다른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개발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치와 비용 사이에서 가격을 정하되 저는 가치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가격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가치의 10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책정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고, 그렇게 됐을 때 판매의 저변이 넓어지면 우리의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계속 생겨날 거기 때문에 이유는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비용 부분 얘기하면서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빼먹은 게 있는데, 비용을 책정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10억 원이 들어서 개발을 했는데 이걸 10,000명에게 팔 거야 하면은 개당 비용을 평균 사용 지속 연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그 평균 비용을 책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계산을 잘 하려면은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실제로 얼만큼의 사용자가 이걸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미리 산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구나 회사 수가 10,000개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초반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할 고객은 그 중에 10분의 1이다. 그러니까 그 업종에 있는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 10%다. 10% 정도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를 잡고 그 10%에서 경쟁사들과 MS를 어떻게, 마켓 쉐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업체가 70%를 먹고 있고 B라는 업체가 30%를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그 시장에 진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그 MS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뭐 30%까지 가져간다, 뭐 50%까지 가져간다. 그리고 그 목표한 수치를 확보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또 얼마큼이 들 것이냐. 또 아예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기존까지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아이템이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100%를 갈 건데 우리가 100%를 가는 동안 딴 곳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걔네가 후발로 참여해서 우리 걸 다시 갉아먹을 거거든요. 10,000개 정도의 어떤 산업군이다. 10%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1,000개 정도 업체가 사용할 수 있다. 거기서 우리가 마켓쉐어를 50%를 가져간다. 그러면 500개의 기업에게 우리 소프트웨어가 들어간다 라고 산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마켓쉐어 50%까지 가져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년이다. 그러면 3년간의 기간, 최종적으로 달성할 50%, 500개 업체가 우리 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원가는 얼마일까? 500개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3년 동안의 운영 비용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얼마로 잡을 것이냐도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비용보다는 가치에 훨씬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도입해서 정말 어떤 효과가 날 것이냐, 어떤 비용 절감 효과가 날 건지, 아니면 어떤 매출 증가 효과가 날 건지, 이거를 수치화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서 그 수치화된 걸 가지고 고객을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책정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제품을 출시한 다음에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고객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나는 고객들은 얼리 어댑터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수치화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규모에서 몇 %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 몇 %를 가져갈 때에 책정한 그 유저 수 있잖아요. 그 유저 수 중에서 한 2% 정도를 얼리 어댑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500명의 기업, 500개의 기업이 사용할 거다. 한 처음 만나는 10개 정도는 굉장히 얼리 어댑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하면 안 돼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어답터들은 가격이 비싸도 좋으면은 사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새로운 거를 잘 익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일반 고객들보다 훨씬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5천만 원의 가치를 누린다라고 한다라면은 얼리어답터들은 막 1억, 2억의 가치를 자기네들이 막 생산을 해내는 거죠.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1, 2억을 창출한다고 해서 그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1, 2억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거기서 약간 마이너스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실제로 우리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해 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기능을 다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얼리어답터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마이너스 해서 측정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구독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좀 잘 안 되는 분야 중 하나예요. 그게 일단은 내수 시장이 너무 적고 그냥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해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도 되는데 이 B2C라면은 뭐 글로벌도 가능하긴 한데 대신에 그거는 워낙 경쟁 상대가 쟁쟁하고 B2B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제 기업 문화나 아니면은 어떤 일 처리 방식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지 사실 현지에 진출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제 한국어 베이스로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한다라는 게 좀 한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소프트웨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어떤 꿈과 낭만이 있는. 근데 아무튼 소프트웨어는 어려워요. 특히 이 획일적인 교육 과정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노션 같은 거 그런 거 언젠간 우리나라에서 나왔으면 좋겠네. 누군가 해주겠죠. 믿습니다.